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여기서 인물이 꼭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할 건데요. 김태문에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좀 들고 좀 진정성 있게 좀 인사 좀 하세요. 네, 그죠? 네, 진정성은 사나이,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한번. 김현성 시사평론가 함께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태도가 다릅니까?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약간 삐딱한 컨셉으로. 네, 제가 시니컬하고 삐딱하고. 재밌게 그래요. 시작을 해보느라고요. 네, 일단 김태만 씨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찔러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뭐냐면 촛불 시민입니다. 한 분만 판다. 그 두 분 중에서 주말에 있었던 촛불 문화제 갔던 분 계세요? 당연히 안 가셨어요? 저요? 야구 봤는데요? 지금요. 제가 왜 당연히 가거든요.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두 분을 쳐다보면서 딴 얘기를 해가지고 혼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분만 판다의 주인공이 촛불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촛불 문화제에 간 분이 그러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 있었어요. 김현성 평론가는 가셨고, 네. 김태문 여사님은 야구 보러 가셨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야구 봤는데요.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야구보다 못하다. 예? 야구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야구 보고 싶으면 야구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야구보다는 가치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원래 집회, 그러니까 그게 뭐 보수 집회든 진보 집회든 집회 현장 안 가요, 저는. 왜요? 저는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리고 네. 뭐 지금 보면 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 10월 3일 날 광화문 150만이에요. 네. 실제는 실제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뭐 서초동 200? 세봤어요? 어쨌든 10월 3일 자유한국당 발표 150만이에요. 네. 발표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그리고 그다음 그 주 서초동은 또 200만이에요. 네.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라고 200만이 서초동 갔다가 150만 광화문 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할 자유는 분명히 있으나 어떤 의사든지 그건 존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 의견에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 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가 너무 후퇴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을 못하고 해결책을 못 내고 갈등 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사실?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에 그리고 국회에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숫자는 저는 되게 지역적인 논쟁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국민, 다수의 국민이 정말로 유사일에 처음으로 서초동에 그러니까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어떤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일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야구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김 변호사처럼 야구를 봐야 되는 야구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뭐 캠핑을 가야 되는데 캠핑을 포기하고 주말에 그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외쳤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었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서 검찰 개혁을 원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어쨌든 검찰 개혁 목소리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는 없고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어쨌든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목소리는 다 경청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천절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회해가지고 조국 사퇴 이런 거 할 거예요. 네. 저는 거기도 안 갑니다. 네. 저는 할 일 많아요. 뭐 굳이 저는 안 가요. 네. 안 갈 건데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도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존중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니까. 네. 다만 이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건 그건 뭐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시민의 목소리가 들으면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저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 아니겠어요, 정치가? 그렇죠. 해결해줘야 된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군중심들을 마구마구 뒤에서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사실. 그거 없다고 부정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는 정치의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군중 정치하지 못하러 여의도 국회의장 뭐 있습니까? 네. 당 못하러 있어요? 네. 서초동 모이든 광화문 모이든 여의도 광장 없어졌구나 지금. 한강을 모이든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지난번 촛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촛불, 그때는 물론 그때도 모든 100%는 아니지만 좀 원사이드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국민의 총의를 모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거의, 물론 그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뭐 80대 이즘에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조국 사퇴, 조국 수호,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갈등이 부딪히는 상황이라, 의견들이. 근데 이걸 정치권에서 뭐랄까? 갈등 증폭기? 역할을 하는 이 우리 상황. 김 변호사님이 현장에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뭐 반드시 장관을 만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류 메시지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7년에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네. 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 청산 작업에 검찰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다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마치 어떤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막 칼자리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저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네. 기폭제가 됐다.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는 기폭제가 됐고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얘기들, 검경수사권 분리해야 되는 이 검찰개혁 본질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질문 두 네, 개. 네. 지금 막 손을 번쩍 들고 계십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토요일날 야구 보다가 네. 뉴스로만 그 현장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두 개 있어요. 플래카드. 똑같은 플래카드가. 네. 우연인지 필연인지 다 똑같은 걸 들고 오셨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 안 가봐서 모르죠. 조국 수호 검찰. 자한당도 똑같이 들고 있잖아요. 얘가 전인들이 얘기하는 근데 메시지를. 그걸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막 이런 거 두 개거든요. 네. 그럼 뭐예요? 뭐 하는 게 진짜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게 우선순위를 궁금해요. 첫째,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두 개 들고 있는데 검찰 개혁만 들게 아니라 조국 수호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어느 게 진짜인가 두 개 중에서? 그럼 동일하다? 뭐 둘 다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러면 있죠. 네. 조국을 수호 안 하면 검찰 개혁 못 하나요? 난 그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해요, 검찰 개혁. 해요. 지금 패스트풀에 올라와 있잖아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자한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 검찰 힘이 너무 세니까 어떤 형태로도 조금 뺄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강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검찰 힘을 빼는 거냐? 네. 검찰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거냐? 네. 강론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의 검찰을 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총론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강론은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검찰 개혁은 이퀄 조국 수호인가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네. 논리가 이런 식의 논리가 궁금해서 못 김 변호사님 같은 이런 식의 논리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식이죠. 왜요? 들어보셔야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둘 자체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야말로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검찰 개혁 논의에서 그렇지만 일부는 또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국 장관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낙마되거나 조국 장관이 수사를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검찰 개혁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나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왜냐면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국 장관으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 다수의 마음 속에서 검찰 개혁은 조국이다라는 어떤 상징적 아이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건드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김태현 변호사는 조국 수호나 조국 낙마를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조차도 실패하려고 좌절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의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에게 너무 많은 상징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장관의 한 사람일 뿐인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 특히 모든 개혁의 상징인 것 같은 엄청난 힘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징을 좀 부여한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전 능력 얘기합니다. 능력이나 도덕성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호랑이들이 올라탄 장관 한 사람 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개혁 사실은 진짜 원하려면 여의도에 가야 돼요, 여의도. 니들 뭐해? 빨리 통과시켜. 법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누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법은 다 올라가 있는 건 하지만 내부적으로 법무부를 살릴 일이 있다. 그거요.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형사부 강화, 공판부 강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그 정도 아이디어는. 만약에 조국 장관 내리고 박범계 의원 보고 법무부 장관을 해봐 못할까요? 더 잘할걸요? 여의도 잘하니까? 근데 싫어하시겠죠? 총선 나가야 되는데 장관하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다 나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네. 여의도 가 있는데 네. 장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대야 관계입니다. 근데 네. 오히려 박범계 의원 같은 사람들은 대야 관계를 그래도 할 수는 있죠. 많이 같이 해봤으니까. 야, 좀 하자, 좀. 이게. 조국장 그게 되나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찾아가서 법대 동계라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김 변호사님 네. 얘기가 일반적 다수의 얘기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패스트트랙은 왜 이렇게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 있잖아요, 저 패스트트랙에.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뭘 할 수 있냐고 올라가 있는 그렇게 막았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완수되기 어렵구나. 라고 해서 국민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어떻게든 국민들 의사와 다르게 지금 불공정하고 불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 국민들이. 나 진짜 궁금한 거.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1290 쓰시는 분께서 민주당과 정부는 언제까지 광장 정치를 활용하실 건가요? 이거는 편법 정치, 편가르기 정치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9992 쓰시는 분께서는요. 저도 집회 원래 잘 안 갔는데요. 이번 3일에는 식구 다다리고 참석할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때문에 갑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저는 안 갔는데. 그러니까 안 가는데 이제 안 간다는 말을 너무 강력히 얘기하셔서 오히려 반발 심리를 가진다는 거고요. 9182 쓰시는 분께서 100만 200만이 뭐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확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셨고 6086 쓰시는 분께서는 김현상 평론가님 10월 3일 집회 후에도 그런 말 해주세요. 그쪽도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 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10월 3일 날 태풍이 온다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사실. 근데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0842 쓰시는 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정치권이 너무 문제 아닙니까? 네.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정치개혁도 중요한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만 얘기하십니까?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합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 문자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우리 김현성과 김태현이 이 토의의 방향을 어디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들으셨습니까? 생각했는데. 네, 생각하셨죠? 네. 좀 약간 고답적인 논의를 좀 하자면. 네. 저는 여의도 정치의 복원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안 되니까 요점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일과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3725 쓰시는 분께서는요.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옳은지 아닌지 검토하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국회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죠. 여야가 맨날 싸움만 하고 네. 뭡니까 이게.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SNS 폐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페북 이런 말 얼굴책 이렇게 해야 되나? 너튜브 이런 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본인들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만 보고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강한 극렬 지지층보다 말 없는 다수가 더 많은 거거든요.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만 어느 한 당도 지금 지지도가 50% 넘는 당이 없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지지하는 당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라고. 근데 오직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극렬 지지층 얘기만 보고 가니까 야당 여당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구조를 좀 깨줘야 되는데 네. 이게 깨질까? 그게 깨질지 일단 민주당에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촛불문화제 이후에 여당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더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했는데 촛불 집회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압력이 들어가는 거고 왜곡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왜곡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거 이 화두는 되게 오래된 생각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1996년에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사무처장을 할 때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네. 공수처 설치라든가 그때 이미 검찰의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 이것을 좀 분권화시키자, 좀 분리시키자라는 얘기가 96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촛불 때문에 다시 이게 공론화되고 의제화되고 이랬다는 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그렇고 홍준표 그 당시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가 검찰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피해의식이 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나 한 번씩 뭐 예를 들면 조사를 받아보거나 검찰청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조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남과 관련된, 그러니까 조금 더 권력이 있거나 기득권과 관련된 사람들은 좀 미진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게 오랫동안 담론이 됐었고, 근데 그게 안 되니, 그러니까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적폐청산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좀 강하게 또 더 한 번 메시지를 준 거죠. 네. 아니 근데 이번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다는 지금 생각으로. 검찰 윤석열 총장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수사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의 문제가 살아있는 아니라고요. 권력에다가도 열심히 저는 하잖아요. 그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2달이 됐잖아요. 네. 2달이 됐는데 네. 윤석열 모델, 윤석열 방식의 검찰개혁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네. 그거 내놔라. 원래 검찰총장이 그런 내놓는 자리예요? 아니죠. 검찰총장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네. 이 개혁안을 네. 만들어 가야죠. 어떻게 보면 수장이니까 검찰에. 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사실 상당히 질책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 좀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노영희 진행자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 같이 검찰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탑 시스템이에요. 법무부 장관하고 그죠? 총장. 네. 총장은 수사기관의 장이에요. 법무부는 행정의 장이에요. 총장은요 수사하는 거예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의 롤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안까지 총장이 만들면 장관을 할 게 없어요. 뭐예요? 네. 그건 장관 일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관 일이죠. 그럼 총장이 어떻게 해요? 총장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장관이 시키면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안을 하라고 한 만들어라 건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반대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이 지시다, 오더야라고 총장한테 그 얘기한 건 총장한테 큰 숙제를 내준 거죠. 지키기 어려운 숙제.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장관, 당신 말이야. 저 앞에 있었잖아, 조국 장관이. 당신 이거 내부 개혁안 더 철저하게 만들어. 그리고 장관이 안을 만들면 총장과 군만 안고 따라.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총장한테 안을 만들어라? 총장 안을 만드는 사람한테 왜 안을 만들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겠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개혁을 싫어하는 것처럼 네. 보이니까 오히려 니네가 만들어라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죠. 그래, 또 하나는 검찰에게 스스로가 개혁하고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검찰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2달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준 거죠. 하나만 얘기해. 나 진짜 궁금한 거. 근데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이름. 그렇죠? 3년 동안 그랬습니까? 아니 적폐 수사 때 특검 때 윤석열 수사팀장 그 밑에 한동훈 부장이었죠. 네. 자,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에 지금 그 라인인데 그들은요 그때도 칼을 휘둘렀고 지금도 휘둘르고 앞으로도 휘둘릴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왜 그때는 정치검찰 아니고 지금은 정치?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송하셨던 안민석 의원 민주당의 네.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현실화되면 윤석열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왜요?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심하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무덤을 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석원 얘기 듣고 윤석열 총장이 거치 결상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당 중진은 한 사람이 나와서 그만두었다 그만둡니까 총장이 2년 임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요 네,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당한테 좋겠죠. 네. 장기적으로 되게 부담일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임명할 때 이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
아니 검사 중에 검사야. 지금 법사위원들이요.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 지금 다시 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살아있는 권력도 총장하는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우리나라 검사의 표상 검사 중에 검사 할 수 있는 미사여권 다 동원합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한국당이나. 그런데 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수사했다가 낙마한다? 그럼 그 흑폭풍 감당이 안 될걸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죠. 7681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김태현 변호사를 법무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아, 잘할 수 있는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잘하면 이제 저 뭐 할 거야? 첫 번째 1호지시 노영희 변호사를 파봐라.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우리 김현석 평론가님 아무튼 어떻습니까? 검찰과 관련된 최근 얘기는 그 검찰이 부정은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어찌됐든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실관계는 아직 뭐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죠. 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저항이고 이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도 본인의 어떤 거 보면 지나친 어떤 선택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냐, 선출된 권력은 누구냐라는 네. 걸 의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 이런 얘기는 좀 앞서가는 얘기라고는 생각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삼지 못한다라면 뭐 본인 거취를 본인이 알아서 해야겠죠. 근데 사실 뭐 수사를 너무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나가라 그러는 건 조금 타당성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명분이 뭐예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공소장 풀 거 아닙니까? 기소하거나 이럴 때. 근데 그러면 그거에 검사들이 대해서 명확한 증거나 네.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 또 검사들이 저항을. 기소해서 실패한 경우가 꽤 있겠죠. 그럼 기소해서 실패할 때마다 옷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네. 이 장관과 장관의 어떤 거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신중하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솔직히 죄송한데 일도 동의가 안 돼요. 아, 왜요? 길게 보면은 유시민 장관이 얼마 전에 강연에서 얘기했던 위헌적 쿠데타. 예를 네. 들면 뭐 대통령이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네. 인사권을 존중해 수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강연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 개혁해서 공수처 만들어봐야 장관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나 장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법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근데 여기 분신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문자 쓰신 분 똑같아요. 4867 쓰시는 분께서 다음 총장 임명할 때는 정부나 여당이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임명한다는 건가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상한데? 권력을 했는데 대통령에 임명했으니까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위헌적 쿠데타다? 그 정치학적, 네, 법적으로 네, 네, 도덕적으로 네. 맞지 않는 네. 얘기예요. 헌법 네. 있잖아요.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나게 다 됐어요. 자, 검찰도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네. 행정부의 외청일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1118 쓰시는 분께서요. 세 분의 토론, 창과 방패처럼 멋집니다. 일반 국민도 입체적으로 판단하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입체적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다 김현상 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